안녕하세요. 수학 1 29차 시 등차 수열의 합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수열인 등차 수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수학 1의 수열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서 이제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어떠한 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가. 그래서 그 수열들의 항들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게 보통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식이 등장을 하고 그 식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출발해 볼까요? 네, 자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차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자로 좀 설정을 하고 들어가 볼까 해요. 그래서 첫째 항이 A, 공차가 D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합을 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영어의 썸의 앞글자 S자를 따서 보통 n번째까지의 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SN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한번 약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S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n-1번째 항 그리고 n번째 항까지 더해 나가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등차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라고 했을 때 요것을 일단은 계산을 하려면 각각의 일반 항들을 그쵸? 각각의 항들을 A와 D로 표현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A로 두기로 했으니까 A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쵸? A에다가 D 더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그쵸? 여기에다가 또 D를 더한 거 A 플러스 ED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쭉 이렇게 썼을 때 n-1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반항 공식을 배웠으니까 a 플러스 n-2d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할 거고 마지막 an이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n-1d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좋긴 좋겠지만 너무 복잡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자, 요거 살짝 지우고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냐면요. 자, 우리가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듯이 이 A n-1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 맨 마지막 항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D만큼 뺀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쪽을 이제 바깥쪽으로부터 두 번째 순서에 있는 두 개의 항은 D만큼 더하거나 D만큼 빼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하게 계산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약간 좌우대칭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항을 만약에 L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다면 그 이전의 항은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마지막 항에서 D를 뺀 거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양쪽을 이렇게 더한 값을 생각한다면 A 더하기 L이 나오게 될 텐데 아까 봤듯이 양쪽에서 두 번째 항은 각각 맨 끝에서 D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요 둘을 더해줬을 때 공차라는 값이 상쇄가 되면서 똑같은 A 더하기 L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좌우대칭으로 합이 일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아이디어를 좀 써먹기 위해서 SN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 하냐면요.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표현을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것을 L 더하기 L-D 더하기 그 다음 항은 뭐가 되겠어요? 그쵸? L-ED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끝이 A가 될 거고 그 다음 항은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처음에는 A서부터 L까지로 가는 순서로 차근차근 D식을 더해 나가는 규칙으로 계산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것을 거꾸로 나열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과연 위와 아래를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더해보게 된다면요. 좌변은 SN이 두 개죠. 그래서 두 배의 SN 이렇게 표현해주면 될 거고요. 자, 이걸 차근차근 더해 나갈 건데 이쪽 첫 번째 항은 A와 L이 만났으니까 A 더하기 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D 마이너스 D 계산되니까 마찬가지로 또 A 더하기 L이 한 번 더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또 A 더하기 L이 등장할 거고요. 이게 쭉 가서 마지막까지 A 더하기 L이 반복되는 형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A 더하기 L은 총 몇 번 등장하게 될까요? 그쵸, 총 n번 등장하겠죠. 왜냐? 항이 원래 A부터 L까지는 총 n개의 항이 존재했었으니까요. 그래서 A 더하기 L이 총 n개 등장하게 되겠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곱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줬을 때 두 배의 SN은 A 더하기 L이 총 n개 존재한다 라고 써주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n 곱하기 a 더하기 l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고요. 양변을 2로 나눠주게 된다면 우리가 원했던 합을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n a 플러스 l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과 그 사이의 항의 개수 요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맨 마지막 항이 뭐였는지 기억해요? 그쵸, AN이었죠. 그래서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계산할 수 있었던 식이잖아요. A 더하기 그쵸, n-1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식이기 때문에 L 자리에 이 일반항의 공식을 넣어주게 된다면 2분의 n A 더하기 A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요. 이 두 개의 a를 더해주니까 2a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n-1d가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은 같은 식인데 첫 번째 버전 같은 경우는 언제 쓰기 편하겠어요? 그쵸, 첫 번째 항이 주어지고 마지막 항이 뭔지 정확하게 알 경우에 사용하기가 좋겠고요. 두 번째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쵸, 보통 우리가 등차 수열을 설명할 때 첫째 항이 얼마고 공차가 얼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케이스를 많이 사용하겠지만 만약에 첫 번째와 마지막 항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두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는 식의 형태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위에 빈칸 채우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S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항을 만약에 L이라고 알고 있을 때는 어떤 형태로 구할 수 있다? 그쵸?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항은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 이런 형태로 계산이 가능하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을 때 유용하다. 그리고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 주어졌을 때는 a 더하기 l을 활용하는 위에 줄 공식이 좀 더 유용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이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근데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해내는 반대 과정의 사고 과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AN의 관계식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n번째까지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쵸? 여러분들이 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나열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AN의 규칙을 안다는 것은 모든 값들을 전부 다 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그냥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AN으로부터 SN을 구해 나가는 건 사실 쉬워요. 근데 반대로 합이 뭉탱이로 주어져 있어요. 여기 중에서 일부분을 구해보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기 쉬울까라는 거죠. 그래서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S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약속하기로 했냐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쭉 더한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기준점이 첫 번째 항부터 출발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몇 번째까지를 연속해서 더하는 것은 일정한 SN의 관계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SN이라고 하는 걸 쭉 나열을 해봤을 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n-1번째까지의 합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순차적인 합이기 때문에 Sn-1이라는 규칙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n번째, 특정 번째의 항의 규칙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전체에서 앞부분을 빼내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것은 sn 빼기 sn-1이라는 형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S1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쵸?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그냥 A1 그 자체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솔직히 우리가 A1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 이전의 것을 빼내는 과정 자체가 필요할까라는 거죠. 필요가 없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가 의미가 있는 거는 적어도 두 번째 항부터예요. S2라고 하는 것은 A1 더하기 A2고 이 A1 하나뿐이지만 얘는 S1로 표현이 가능하면서 A2라고 하는 것은 S2 빼기 S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이렇게 합 두 개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어도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가능한 말이다. 실제로 n이 1이 되게 되면 S0이라고 하는 존재하지 않는 값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A2부터밖에 못 구하는 거네요? 맞아요. A2부터밖에 못 구해요. 이 관계식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A1이라고 하는 건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아까 봤습니다. 그쵸? S1이라고 하는 게 곧 A1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그거는 그냥 S1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명확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규칙은 Sn-Sn-1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하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이렇게 구한 일반항의 관계식은 적어도 두 번째부터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S1을 구해냄으로써 별도로 구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의 관계식을 통해서 구한 an에다가 n은 1을 대입한 값이 우연히 S1과 일치하게 된다면 모든 항에 대해서 다 이 an의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an을 하나의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구했던 n에 1을 대입한 값과 S1 값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A1 값은 무조건 S1 값으로 가져가는 게 대원칙이고요. 그래서 A1은 S1이 되는 것이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AN은 Sn 빼기 Sn-1 이 관계식으로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빼먹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레벨 1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의 스텝 1 문제예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조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첫째 항이 1, 10번째 항이 19라고 주어져 있고요. 제10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한 개수는 총 10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마지막 항이 19다 라고 주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 조건을 봤을 때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주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굳이 공차를 구하려고 별도의 식을 쓰기보다는 그냥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중에서 첫 번째 버전, 그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 때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식을 떠올리게 된다면 만약에 첫째 항을 A, 마지막 항을 L, 그리고 항의 개수를 n이라고 하게 된다면 SN의 공식은 2분의 n 항의 개수 곱하기 A 더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주어진 수치를 대입하게 된다면 2분의 10 곱하기 1 더하기 19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대입이 되면서
이쪽 1 더하기 19는 계산해주면 20이죠? 자, 그래서 2와 약분을 해줬을 때 10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10 곱하기 10, 즉 100이라는 값으로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하지만 두 번째 문제 봐볼게요. 이번에는 첫째 항이 3으로 주어져 있는데 공차가 1이에요. 공차가 주어졌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공식보다는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했던 거 L 대신에 A 더하기 n-1D라는 일반항 공식을 넣어서 얻어냈던 두 번째 공식 2분의 n 2A 더하기 n-1D라는 공식을 사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문제 조건을 보시면 n은 10항까지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n이 10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공차 d가 2, 첫째 항 a가 3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넣어주게 된다면 2분의 10 곱하기 2 곱하기 첫째 항 3 더하기 n-1 10 빼기 1이죠. 그러니까 9 곱하기 공차 2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2를 약분을 해주게 된다면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3 더하기 9, 즉 12 곱하기 1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20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공식 적용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공식 기억하고 조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해서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 연습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스텝 2로 넘어가 볼게요. 레벨 1의 스텝 2는 등차수열의 합으로부터 이번에는 반대로 조건들이 주어져 있을 때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합이 먼저 주어져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첫 번째 항, 공차 이런 정보들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근데 비슷해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첫째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 -6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거 우리가 좀 아까 봤던 SN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된다면 S6이 -6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10항까지라고 했으니까 S12가 되겠죠. 이게 72로 주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째 항을 A, 공차를 D 이렇게 문자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공식 먼저 떠올려 볼게요. 그쵸? 공차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공차가 주어진 버전으로 쓰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n 2a 플러스 n-1d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공식 지금 보시면서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S6이라고 하는 것은 n이 6일 때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6 곱하기 2a 더하기 n-1 그럼 6 빼기 1이니까 5죠. 그래서 5d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 값이 -6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S10이라고 하는 것은 n이 10일 때니까 2분의 10 2a 플러스 9d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요 값이 지금 7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을 좀 더 정리해 봤을 때요. 2분의 요거 좀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해줬을 때 3으로 약분이 되니까 전개를 해주게 된다면 그러면 6a 더하기 15d라고 하는 것이 -6이 나오게 되겠네요. 두 번째 식도 약분을 해주게 되면요 5로 약분이 되니까 전개를 해줬을 때 10a 더하기 45d 얘가 7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 모르는 문자는 a와 d 두 개, 식도 두 개니까 연립해서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구하기 전에 지금 보니까 개수들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좀 더 약분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정리 좀 더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식은 3이라는 공통인수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3이라는 소인수를 다 같이 나눠주게 된다면 2a 더하기 5d는 -2 이렇게 약분이 되겠고요. 아래식은 지금 보시면 5라는 공배수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로 나눠줬을 때 2a 더하기 9d는 그쵸 14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식을 연립할 때 윗식을 1번, 아래식을 2번 이렇게 부르게 된다면 2 빼기 1을 해주게 됐을 때 좀 더 식이 쉬워지겠죠. 그럼 아래식에서 윗식을 빼주게 된다면 9d 빼기 5d, 즉 4d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 이게 14 빼기 -2가 되니까 16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 d 값은 4구나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좀 더 개수가 작은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2a 더하기 5 곱하기 4, 20 얘가 -2가 나오니까
2a는 마이너스 22 이렇게 풀리게 되겠고 양변을 2로 나눠줬을 때 a 값은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a와 d를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립방정식을 숨겨놓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먹지 말고 주어진 조건들을 공식을 이용해서 식으로 표현해내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벨 3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봤던 a에는 sn 빼기 sn-1이라는 공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의 관계식이 지금 n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주어진 상태예요. 이 상황에서 an의 일반항의 관계식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대원칙, 여러분들이 절대 까먹으셔서는 안 되는 것은요, a에는 sn-sn-1이라는 공식 자체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계식은 언제 성립이 가능하다? 그쵸, n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이 가능하다. 우리가 A1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S1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첫 번째 항은 뭐라고요? 그쵸, SN의 관계식에 1 대입한 거. 자, 그래서 S1, 요게 A1이고요. 그럼 주어진 SN의 관계식에다가 N은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이렇게 풀리기 때문에 1 빼기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라고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그쵸? a에는 sn-sn-1이라는 공식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sn이라고 하는 것은 n제곱 마이너스 2n이 되겠고 sn-1은 n자리에 n-1이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n자리에도 n-1, 요 n자리에도 n-1 이렇게 대입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1의 제곱 빼기 2배의 n-1 이런 식으로 괄호로 여러분들이 잘 적어주셔야 되겠고요. 요거를 계산할 때 사소한 팁이라고 하면요. 어차피 n자리에 n-1이 들어가게 되면 식의 형태가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게 돼요. 특히 이 개수 부분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들,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 것들끼리 요렇게끼리 먼저 묶어서 계산하시면 계산이 좀 더 편리해져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n제곱 자리에 들어간 식들끼리 똑같이 빼줍니다.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n-1의 제곱 이렇게 빼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2n 자리에 들어간 두 개의 항끼리 빼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n 빼기 n-1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앞에 괄호를 계산해 줬을 때 n-1의 제곱 전개해보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전개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식을 전체적으로 빼줘야 되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살아있으니까요. 계산을 해줬을 때 2n 마이너스 1이라고 풀리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로는 이쪽이 마이너스 n 플러스 1로 전개가 되면서 n 사라지겠죠. 그래서 1만 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수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n-3이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지금 한번 우리가 굳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써야 되는지 아니면 한 가지 규칙으로 합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구했던 a에는 2n-3이라는 식에다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요. 여기에다가 n은 1을 대입하게 된다면 그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근데 우리가 a1 값은 s1이라고 했고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지금 두 값이 운 좋게 일치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표시해줄 필요 없이 그냥 an을 2n-3이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운 좋게 첫 번째 항도 딱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2n-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불일치했었다, 아유 선생님 목소리가 나가네요. 불일치했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는 거 위험합니다. an은 2n-3 이렇게만 적으시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불일치한다 라고 한다면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 반드시 표시해 주시고 a1 값은 얼마다 라는 거 따로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레벨 2 좀 더 한번 연습 문제, 여러분들 부분 문제 없는 문제로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2의 스텝 1이에요.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문제, 첫째 항과 14항 주어져 있고요. 13항까지 합을 구해라. 어떤 공식 쓰시면 되겠어요? 그쵸? SN은 2분의 N, A 더하기 L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항을 알 때 공식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적절하겠고요. 그럼 대입을 해줬을 때 N 값은 13, A 값은 1, L 값은 25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가 L이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줬을 때 안쪽 괄호가 지금 괄호 전 계산해주면 26이 나오니까 2랑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럼 13의 제곱 이 정도 값은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도 될 정도로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169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첫째 항 공차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 해볼게요. SN은 이번엔 두 번째 버전 공식 쓰셔야 되겠죠? 2분의 N 2A 더하기 N-1D 이 공식을 떠올리셔야 되겠고요. 지금 첫째 항 8 얘가 A고요. 공차 3 얘가 D고요.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N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2분의 7 곱하기 2 곱하기 8 1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6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18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살짝 말로만 설명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냥 대입한 거니까. 자, 그럼 2로 약분이 좀 가능하겠네요. 그럼 8과 9로 약분이 되니까 8 더하기 9, 17 이렇게 계산이 돼서 7 곱하기 17 계산해 주게 되면 119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수열이 쭉 나열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볼게요.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요거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라고 합니다. 지금 문제에서 친절하게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준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뭘 찾아야 되겠어요? 그쵸? 지금 10항을 여러분들이 구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공차를 찾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 A 값이 4구나 라는 거 찾아주시고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을 더해주고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3이 공차 D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고 10항이라고 하는 게 N 값이구나 라는 거 확인해서 우리가 S10을 구하는 거죠. 선생님이 여기에서 지금 좀 살짝 생략을 했네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SN 이게 같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S13이 요 값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N은 요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S7을 구해줬을 때 이거다 라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10을 구해주게 된다면 2분의 N 10이죠. 그 다음에 2A 더하기 이렇게 가니까 2 곱하기 4 8 더하기 N-1 9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한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쪽 괄호를 계산해봐야 홀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2는 분모에 있는 1은 10이랑 약분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 곱하기 8 빼기 27이니까요. 여러분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19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요걸 계산해 줬을 때 마이너스 95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게 좀 더 요 나머지라는 것이 익숙하다면 요걸 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요. 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n 값은 3k-1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요게 만약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가장 작은 거는 그쵸 2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은 그쵸 5죠. 그 다음에는 8, 그 다음엔 11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될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숫자들은 첫째 항이 2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숫자는 뭐가 될까요?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나머지가 2가 되려면 일단은 98 이렇게 돼야 되겠다. 자, 그럼 마지막 수도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개수를 구해 주셔야 되겠는데 개수를 구할 때 선생님은 규칙을 좀 파악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2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1 빼기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2 빼기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98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33 빼기 1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규칙을 보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의 일반한 공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A에는 첫째 항 2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3 이렇게 하게 된다면 3n-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2가 됐을 때의 규칙 n은 1일 때죠. 그래서 2를 요 일반항의 형태로 표현을 해준 거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변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3 곱하기 어쩌고 이쪽 부분이 변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의 개수를 세게 된다면 전체 항의 개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1부터 33까지 변하고 있으니까 총 33개의 항이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n값은 33이구나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식 적용해 볼게요. SN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N 33개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요 공식을 쓰는 게 좀 더 편리하겠고요. 그러면 2 더하기 98은 100이니까요. 2랑 분모에 있는 2랑 약분해줬을 때 50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전 계산을 해주게 되면 1650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두 자리의 자연수 중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수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나열을 하는 방식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5로 나누었을 때 몫이 K라고 한다면 O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가 3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는데요. 우리가 자연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일 작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제일 작은 수는 3이죠. 그런데 K에다가 1 넣었을 때 딱 3이 나오도록 조절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을 마이너스 2로 살짝 바꿔주게 된다면 K 값에 1이 들어갔을 때 딱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요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까 위에 문제 설명했던 거 보셨다시피 일반항 공식을 나열해서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K-2의 꼴일 거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두 자리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일 작은 수는 13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18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OK-2꼴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를 생각해 보면 아마 K가 20일 때 98이라는 값이 제일 큰 값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일반항의 형태를 살려서 적어주게 된다면 13이라고 하는 것은 5 곱하기 3 빼기 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98이라고 하는 것은 5 곱하기 20 빼기 2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즉 우리는 이 항의 개수를 세는 것은 결과적으로 3부터 20까지의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것과 같아요. 이러한 K의 자연수 K의 개수를 세는 것과 같고요. 그럼 이 개수는 큰 것 빼기 작은 거 해준 다음에 지금 등호가 양쪽에 다 붙어 있으니까 더하기 1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 18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SN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N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겠고요. 괄호 안 딱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 111이라는 홀수값이 나오니까요. 2는 앞에 있는 18이랑 약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 곱하기 111 이렇게 되면서 999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레벨 2의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의 스텝 2입니다. 등차수열의 합으로부터 등차수열의 정보 얻어내는 문제 유형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부터 3항까지의 합이 27 이렇게 주어졌어요. 보면서 바로 바꿔볼게요. 자, S3이라고 하는 게 지금 27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첫째 항부터 9항까지의 합, 즉 S9죠. 지금 그게 243이라고 주어진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첫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 그러니까 S20의 값이 궁금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SN의 관계식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SN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N 2A 더하기 N-1D라는 공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주어진 조건 두 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3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 곱하기 2A 더하기 2D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근데 약분이 좀 가능하겠죠? 괄호 안에 있는 이들과 약분을 해주게 된다면 3 곱하기 A 플러스 D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3a 더하기 3d가 나온단 말이죠. 얘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 27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고도 같은 방법으로 표현해주게 된다면 2분의 9 곱하기 2a 더하기 8d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2로 약분을 해줬을 때 a 더하기 4d가 나오게 되죠. 그것을 9랑 분배를 해주게 된다면 9a 더하기 9, 4, 36d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요게 243이다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자, 좀 더 약분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약분 좀 더 해주죠. 위의 식 같은 경우에는 3으로 약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d는 9다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겠고요. 아래 식 같은 경우에는 9로 약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9로 약분해주면 a 더하기 4d는 27 이렇게 나오겠네요. 97에 63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풀리게 되겠고요. 요 두 식을 연립해 볼게요. 자, 위의 식을 아래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a가 똑같거든요. 위에서 아래를 빼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d라고 하는 것이 18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d값은 6이다 라고 풀리게 되겠고요. 이 구한 값을 다시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6 더하기 d가 9가 나오게 되면서 d값은 3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a랑 d값 구하는 것과 끝이 미안해요. 저 여기 d가 아니라 a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a랑 d값 뿐만 아니라 s20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s20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다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S20 마찬가지로 관계식으로 표현해 보게 된다면 2분의 20 2a 더하기 19d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 2와 20 약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a 값에는 3, d 값에는 6 대입해 주게 된다면 10 곱하기 2 곱하기 3, 6에다가 19 곱하기 6 선생님 암산이 좀 약해서 19 곱하기 6 계산해보면 11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114를 더해준 값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6 더하기 114는 120이죠. 그래서 120 곱하기 10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1200 이렇게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식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원하는 조건들 넣어주기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텝 3 문제 볼게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AN은 뭐라고요? SM-SM-1 그쵸? 자, 그 관계식을 좀 써보도록 하죠. 이때 AN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첫 번째 항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쵸? 원칙은 S1. 자, 그래서 S1 값 구해보게 된다면 2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1 이렇게 나오니까 7이라는 것을 구해주실 수 있겠고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은 어떻게 구한다? 그쵸? SN에서 그 전까지의 합을 빼버리는 방법으로 구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대입해주게 된다면 2n제곱 플러스 5n에서 2배의 n-1의 제곱 빼기 5배의 n- 플러스 5배의 n-1 이걸 빼게 되는데 선생님은 같은 자리에 있는 것들끼리 먼저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n제곱, 이 n-1의 제곱 요거를 계수 2로 묶어서 먼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n-1의 제곱 바로 전개할게요.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n 빼기 n-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해줬을 때 첫 번째 괄호는 n제곱 사라지고 안쪽에 부 마이너스 분배해주면서 바꿔주게 되면 2n-1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n 사라지고 부호 바꿔주니까 플러스 1 남죠. 그래서 플러스 5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전개했을 때 4n-2 더하기 5 즉 4n 플러스 3이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운 좋게 n에다가 1을 대입하잖아요. 그럼 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게 하필 딱 S1과 운 좋게 일치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AN 관계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n이 1보다 큰, 즉 n이 자연수일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라고 하는 것을 4n 플러스 3이라는 일관된 규칙으로 표현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일치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주의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벨 3로 넘어가 볼게요.
자, 레벨 3의 첫 번째 문제는 등차수열의 합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차수열의 특징 때문에 물어보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합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좀 많아져요. 자, 왜냐면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똑같은 값을 더해 나가는 규칙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A1, A2, A3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D라는 값을 더해 나간단 말이죠. 만약에 이 D값이 양수였다 라고 한다면 항의값은 갈수록 점점 커질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D값이 음수였다 그러면 항의값은 계속해서 작아질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만약에 처음에는 음수였을지라도 공차가 만약에 양수가 된다면 점점 AN의 값은 커지다 못해 어느샌가 양수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음수로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양수가 되게 되겠고, 그럼 우리가 이 양수를 더해주는 순간부터는 합의 값이 음수를 더할 때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다가 양수를 더해 나가는 순간부터는 증가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즉 최소값이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A1, A2, A3 이렇게 봤을 때 공차가 있는데 이 공차가 음수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첫째 항은 양수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항의 값은 점점 작아진다고 했어요. 그쵸? 공차가 음수니까. 자,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어떤 특정 번째에서는 이제 값이 작아지다 못해 음수로 돌아서는 순간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의 합은 계속해서 양수를 더해 나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요때까지의 합은 계속해서 값이 커졌을 거예요. 양수를 끊임없이 더해 갔으니까. 자, 근데 음수를 더하게 된다면 합이 작아지죠. 그래서 합의 최대값이 존재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합이 언제 최대가 될지, 언제 최소가 될지를 물어보는 상황이 종종 등장하더라. 그래서 그걸 문제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그 합의 추세가 증가하다가 꺾이기 시작하거나 합이 감소하다가 꺾이는 순간,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반항의 부호가 바뀌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포인트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문제 조건 볼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22, 공차가 4인 등차수열에서 몇 번째까지의 합이 최소가 되는지를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SN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N을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2분의 N 2A 더하기 M-1D라는 공식을 사용해서 마이너스 22 곱하기 2, 즉 마이너스 44 더하기 M-1 곱하기 4, 요거를 전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2를 약분을 먼저 해주고 전개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해주게 되면 n 곱하기 마이너스 22 더하기 2n 빼기 2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n 곱하기 2n 마이너스 24, 즉 2n 제곱 마이너스 24n이라고 하는 n에 대한 2차 함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이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꾸어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2배의 n제곱 마이너스 12n 이렇게 될 거고요. 표준형을 바꿔주기 위해서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3개의 항은 n-6의 제곱 이렇게 묶이게 될 거고 마이너스 7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2차 함수는 n의 값이 6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72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n이 6일 때 최소가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때 최소값 합은 마이너스 72가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 SN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등장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일단은 지금은 값이 작으니까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2, 두 번째 항은 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의 합을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까지의 합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S2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더 작아졌죠? S3은 거기에다가 또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걸 더 더해 나가면서 값이 더 작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을 더하면서 또 더 작아질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6을 더하면서 더 작아질 거고 그 다음엔 더 작아질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공차값이 플러스 4라는 값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서 항의 값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을 더해 나가는 과정을 생각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음수를 더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합은 작아지고 있지만서도 그 감소하는 폭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2라고 하는 양수값을 더해주는 순간부터는 합이 천천히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양새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최소가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일반항이 음수값이 나오는 6번째 항부터 최소가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이 합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항의 관계식을 구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an이라고 하는 걸 표현해 보게 되면요. 마이너스 22 a 더하기 n-1 d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마이너스 26 이렇게 풀리게 되는데 얘가 음수가 되는 데까지 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합의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였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좀 계산을 플러스 사인이죠.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자, 4n-2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4n-2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범위를 만족하는 n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식을 정리했을 때 4n이 26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4로 나눠주게 된다면 4분의 26, 즉 2분의 13. 다시 말하면 6.5보다 작거나 같을 때 n의 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n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 범위니까 그래서 n이 6일 때까지는 an이 음수일 거고요. 그때까지는 합이 계속해서 작아질 것이다. 즉 n이 6일 때가 최소가 나오는 건데 n이 7 이렇게 되게 되면 an 일반항의 값이 양수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 값을 더했을 때 합은 증가하는 모양새가 나오게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 아이디어 두 번째 솔루션으로 푸는 게 식이 훨씬 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이해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스텝 1이었고요. 스텝 2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분석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서술형에서 쓰기는 좀 애매하겠지만 객관식 문제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첫째 항이 A, 공차가 D 이렇게 주어진 AN의 등차수열 AN의 합을 우리가 공식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공식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얘를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일단 앞으로 빼주고 한번 전개를 해봤을 때 n을 분배시켜 줄게요. 그러면 2an 더하기 n-1d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쪽 부분을 전개를 해주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n에다가 d를 곱한 거기 때문에 dn제곱 마이너스 dn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문제에서 a랑 d는 어쨌든 정해진 숫자로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사실상 문자 역할을 하는 애는 n이 될 거고요. 그래서 n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2차항부터 계산을 해주게 되면 2분의 dn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 2차항은 얘밖에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1차항 묶어서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2분의 2a-dn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식에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요 식의 특징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n에 대해서 2차식 형태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공식의 형태에서 n 바깥쪽에 1개, 안쪽에 1개 이렇게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것은 등차수열의 경우에는 n에 대한 2차식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더라. 자, 그리고 2차의 개수가 좀 특징적이에요. 2분의 d, 그쵸? 그래서 2분의 d, 즉 공차의 절반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결과적으로 2차항의 개수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그게 바로 공차 d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봤던 SN이라고 하는 것이 2n제곱 더하기 5n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요 2가 공차의 절반일 테니까 공차가 4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부분이고요.
1차항의 개수는 사실 볼 게 없어요. A랑 D가 섞여 있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볼 게 없지만 상수항이 중요합니다. 자, 상수항이 존재하나요? 그쵸?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2차항의 시기 형태로 SN이 주어지게 된다면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겠고, 그때 2차항의 개수를 보면서 공차를 빠르게 읽어주신다면 공차도 알게 됐고, 첫 번째 항은 S1을 통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A와 D 두 개의 정보를 알아내서 일반항의 관계식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볼 건데요. 2차식은 2차식인데 상수항이 살아있는 경우와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번 상황부터 보게 되면요, SN이라고 하는 것을 n제곱 플러스 1이라고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항을 구하는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그쵸, S1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S1 구해주게 된다면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2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Sn 빼기 Sn-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요. n제곱 플러스 1에서 n-1의 제곱 빼기 1을 빼주면 플러스 1을 빼주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쉬우니까 1과 1이 먼저 사라지겠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n-1의 제곱, 즉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을 빼주게 된다면 2n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n은 1을 대입했을 때 어떤 식이 나오죠? 그쵸? 여기는 1이 나오겠지만 지금 2라고 하는 S1의 값과는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요, A1 값은 2이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은 2n-1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불일치하는 상황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AN의 관계식을 보시게 되면 n에 대한 1차식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n에 대한 1차식 뭐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게 되면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항은 지금 그 규칙에서 벗어나 있죠. 그래서 이 전체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하지만 둘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 만족이 되고요. 첫 번째 항만 예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식의 형태는 일단은 등차 수열과 관계가 있지만 상수항이 만약에 살아있게 된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나온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상수항이 살아있지 않을 경우,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항은 S1일 테니까 구해주게 되면 2 빼기 3, 즉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n의 관계식은 sn 빼기 sn-1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계산을 해줬을 때 2n제곱 빼기 3n에서 2n-1의 제곱 빼기 3배의 n-1 요걸 빼주는 것과 같고요. 그러면 개수 같은 것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이제 좀 많이 봤으니까 바로 가도 되겠죠. 이거에서 n 빼기 n-1 이렇게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2 곱하기 2n-1 빼기 3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4n-5 이렇게 풀리게 되겠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n은 1을 넣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구했던 S1 값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4n-5다 라고 구하는 게 가능하겠고요. 1차식이니까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SN이 이렇게 상수항이 살아있지 않은 2차식의 형태가 주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이 SN을 구성하고 있는 AN 일반항의 관계식은 등차 수열이 나온다. 첫 번째 항부터 모두 다 등차 수열의 관계식을 가져간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이 생각보다 유용해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객관식 문제로 푼다 라고 하면 어떻게 풀 거냐면요, SN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상수항이 주어져 있지 않죠. 상수항이 없으니까 등차 수열이구나. 그리고 이 2차항의 개수가 지금 2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요거의 2배가 공차일 테니까 D값은 4구나. 자, 그리고 첫 번째 항은 결과적으로 S1로 구해주면 되니까 2 빼기 3 마이너스 1이겠구나. 자,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AN의 관계식은 첫 번째 1차 항의 개수가 공차라고 했으니까 4n 플러스 어쩌군데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5라는 상수값으로 존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서 이 일반항을 구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좀 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차수열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익숙해지신다면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고요. 계산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한번 마스터해 보시기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레벨 4, 5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내용을 깊게 이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